주식의 신 하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 이야기를 하나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오늘 SK 8월 11일이고요. CLSA의 매도 리포터가 있었습니다. 이제 물론 날짜는 한 이틀 정도 됐는데 대한민국의 또 세계 2위죠. 네, 2위고 한국의 또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만 하락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주가까지 다시 8만 전자를 내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썸네일 제목을 보면 SK 하이닉스 팔라고요? 라고 적어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쓴 거예요? 주가부터 그냥 바로 가볍게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를 봤더니 세상에나, 거의 뭐 일주일 동안에 12만원 하던 주가가 거의 10만 5천원까지. 올해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연 저점입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게? 올해 연 저점 15만원대까지 갔던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느새 10만원대까지 온 거죠. 10만원대까지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무려 하루 만에 63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틀 동안 8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800만 주. 아니나 다를까 기관이라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연기금도 투신도 줄창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삼성금 하이닉스만 내려갔느냐? 아니겠죠. 하이닉스의 주가가 6% 내릴 때 하이닉스는 반도체 회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내렸을 겁니다. 왜? 하이닉스가 내렸다는 것은 뭐죠? 반도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니까. 아이쿠, 삼성전자도 지난주에 이틀 연속 한 1300만 주 사주길래 올커니 했는데 하루 만에 무려 세상에나 1300만 주를 팔았습니다. 1300만 주를. 1300만 주 어디 갔어요? 펜이 왜 안 잡혀요? 펜이 안 잡히네요. 어디 갔냐? 1300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1300만 주를. 기관도 같이 팔았겠죠. 연기금도 무려 150만 주 팔았습니다. 딱 하나 있었어요. 매도 리포트였습니다. 매도 리포트. 어떤 매도 리포트냐? 바로 보겠습니다. 바로 CLS인데, 다 여기서 과연 그럼 CLS가 뭐야?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궁금하면 다 봐야 됩니다. 또 봐야 되는데, CLS를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구글링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크레들이 요네증권 뭐야 해서 이름부터 왜 이래? 잘 보니까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 직원 수는 1800명. 아유, 얼마 안 돼요. 회사도 뭐 2018년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창립은 아니죠. 창립은 85년. 직원 수만 18년도 기준으로 1800입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이제 CLS 인디아 뭐 여기 있겠죠. 근데 모회사가 중신증권. 아이고, 딱 봐도 중국해죠. 중국 증권사입니다. 근데 CLS의 증권사에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한번 들어가 보죠. 뭐 글로벌한 시대에 뭐 들어가지 못하는 법 있겠습니까? 들어왔습니다. 뭐 봐도 모르겠어요. 쭉 검색을 해봤습니다. 인사이트가 있고 뭐 서비스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쭉쭉쭉 들어오니까 뭐 자기들 자랑입니다. 뭐 넘버원 가장 뭐 독립 브로커가 많다. 리서치 인력이 뭐 이만큼 많다. 이런 내용이죠. 리포트를 연간 한 35,000장 정도 뿌렸다. 많이 뿌렸네요. 고생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고, 뭐 200 뭐 돈 벌었다. 그런 자기 자랑이죠. 자, 근데 딴 거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홍콩계. 딱 봐도 홍콩계죠. 생긴 그 외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볼라 들어온 게 아니고 CLS가 뭘 한 것 같아요. 뭘 했는지를 봤더니 쭉쭉쭉 내려봤더니 서비스가 어디 갔어요? 쭉쭉쭉쭉쭉 리서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짧은 영어지만 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리서치. 그랬더니 뭐 있어요. 뭐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쭉쭉쭉쭉 들어가니까 뭐 또 있습니다. 뭐 있어요. 뭐 프로덕트도 있고 뭐 섹터도 있고. 섹터로 들어가 볼까? 섹터로 들어갔더니 뭐로 봐야 되나? 반도체 테크놀로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어찌 있습니다. 한국을 한번 한국도 있어요. 한국 있고. 일본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섹터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시간 관계에서 못 찾겠는데 얘네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적은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냥 검색이 있으니까 어디 갔어요? 다시 섹터를 가서 아까 있었는데 어디 갔니? 돋보기 하는 게 돋보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생방송 주변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 갔니? 예, 로그인으로 가야 돼요. 로그인이 아닌데. 예. 이걸 삑살이라 그럽니다. 예. 에이. 어쨌든 뭔 내용이었느냐? 제가 한글로 다 이해했습니다. 번역을 해놨어요. 예, 번역을 직접 왜냐하면 좀 보이더리 하려고 했는데 번역을 해놨어요. 예, 뭐 CLS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예요. 한 8월 9일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2021.08.09. 그러니까 주말이죠. 예, 주말인데 사이클 하강 국면에 대비해라 대놓고. 그래서 뭐 했더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수해서 언더퍼폼으로 하향한다. 자, 매수 바이. 결론은 딱 보니까 바이에서 아이고 바이도 안 쳐지냐 왜? 예, 바이에서 뭐 언더퍼폼. 야, 언더퍼폼 인셀. 근데 거의 스트롱 강력 매도 정도입니다. 강력 매도. 뭐 보면 언더퍼폼 또는 뭐 마켓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중립 뉴트럴 이런 단어가 아니라 언더퍼폼이란 말은 이거 갖고 있으면 손해라는 이야기잖아. 강력 팔아 이 말입니다. 이야, 미친놈들 한번 봅시다. 왜 했더니 메모리의 평균 단가가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IT 수요하고 데이터 센터들의 재고 축적으로 인해서 상승세 유지된 것은 사실이다. 자, 초반엔 입을 틉니다. 그래, 좋아. 반도체 가격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2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려 거의 5개 분기 만에 다시 7조 원대 영업이익을 보였고 하이닉스도 거의 5개 분기 만에 2조 9천억 정도의 반도체 실적을 보였어요. 매출은 10조가 넘었었죠. 안 보이십니까? 바로 보고 오면 되죠.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인데 보면 2020년 2분기 때 매출 8조에 영업이익 1조 9천억 2조 좀 모자랐습니다만은 1년이 지난 올해 2021년 8월달 즉 8월달에 발표했던 7월에 발표했던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다시 10조 원대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다시 2조 중반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퍼포먼스를 보였던 하이닉스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컨센서스 우리 예측은 강한 수요 왜? 뭐 PC 수요라든지 데이터 센터 수요라든지 그래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은 오케이. 그리고 메모리 공급업체들도 똑같은 강한 수요. 이건 뭐죠? 인텔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크한 바로는 근데 뭘 체크했는지 봤더니 이렇게 분석을 한 거 일마들은 어떻게? 일마라 그래서 그런데 얘들은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PC하고 스마트폰 쪽에 OEM 업체들이 메모리 재고 축적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면 이제 PC하고 메모리 재고 어디 OEM 업체들이 그러면 이제 컴퓨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드는 회사들이겠죠. 그렇죠. 뭐 애플도 되는 거죠. 근데 메모리 재고 축적을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고가 좋을 때는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때는 재고가 많이 쌓여놨었어요. 왜? 그래야 나중에 이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얘들의 분석은 뭐냐 하면 최근에 실제로 7월달 정도 보니까 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요게 이제 뭐 있냐면 대만에 여기 이제 빼먹었어요. 홍콩이니까 중국하고 대만에 박스갈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대만의 세트 업체들이 매출액이 전월 대비해서 감소했다.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6월달, 7월달부터 조금 감소했다. 요 데이터를 언급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가 있었고 데이터 센터들 우리가 이제 큰돈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재고 축적도 올해 4분기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올 겨울이 되게 되면 이제 재고 축적도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정상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은 재고 축적을 많이 쌓을 거라 생각해서 디램이 또 뭐냐? 삼성의 오스틴 공장이 겨울에 한파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정수를 못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거는 차량용 반도체만 그런 게 아니라 디램과 낸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대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또 그런데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서 이 큰 손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들의 재고 축적이 올해 연말까지는 연말 정도가 되게 되면 재고 축적하는 거 쌓아두는 게 정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화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 우리 CLSA 우리 홍콩 애들은 올해 겨울부터 내년 겨울까지 1년 동안에는 그동안은 좋았지. 디램하고 낸더의 합의 평균 가격이 25% 정도 떨어지는 하강 국면을 예상한다. 쉽게 말해서 디램 가격이 올해 겨울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25% 정도 떨어진다. 야, 엄청난 거야. 10조 벌어놨는데 2조 5천억 날라간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일단 25%를 세게 때렸어요. 앞으로 이제 D램과 낸드의 가격이 올겨울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꼬꾸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삼성전자는 30%, 하이닉스는 60%. 왜 이렇지? 삼성은 30%만 줄이는데 하이닉스는 60%나 줄이지 배를? 그럼 왜 그렇겠어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D램 쪽도 순위가 따집니다. 낸드 쪽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삼성전자 낸드 쪽은 독보적 1위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이제 낸드를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D램의 가격세, 그러니까 가격의 노출 익스포저 자체가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 익스포저가 하이닉스라는 회사는 그냥 반도체밖에 없잖아. 삼성전자는 또 뭐가 있어요? 반도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의 감소 폭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결정적이죠. 보통 이런 게 우리가 하는 게 D램 이야기 나오면 거의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CLS의 이 사람들의 의견은 야, 올해 겨울부터 내년까지 겨울이니까 가격이 한 25% 떨어질 거야. 그래서 목표가를 삼성전자를 12만 아니지 삼성전자 목표가를 8만 6천원 내렸고 하이닉스 목표가를 12만 3천원 내렸다는 겁니다. 지금 삼성의 주가가 8만 전자 좌우하고 있고 하이닉스 주가가 11만원대 있었는데 아까 내려가기 전이라 보더라도 뭐 잘해야 뭐 12만원대 겨우 지키고 있었는데 삼성 주가 8만원대 있었고 예, 하이닉스 주가가 한 12만원대 있었는데 그럼 다른 국내 증권사들의 하이닉스 삼성의 주가를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의견 얼마 정도 봅시다. 국내 증권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보면 키움증권은 대략 17만원대가 예치되어 있고요. 국내는 이렇게 씁니다. 키움이 8월달 유안타증권은 글자가 좀 작죠. 유안타증권은 7월 말 기준으로 15만 7천원 좀 보수적으로 본 게 대신증권인데 대신증권은 14만원 하나투자증권은 18만원 그럼 대략적으로 국내 증권사의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는 평균적으로 거의 15, 6만원대는 잡혀 있습니다. 근데 15, 6만원 잡혀 있는데 외국계 이 친구들은 12만 5, 3천원 내렸으니 다 팔란 소리겠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버렸는지. 뭐 난 입을 깔라고 들은 거야. 그랬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D램 공급업체들은 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들은 자체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평균 가격 D램 가격 내리는 거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 그니들이 착각하는 것 같네. 왜? 이런 상황 앞으로 이제 경기가 수요가 부진할 것이고 생각보다 수요가 부진할 것이고 이제 재고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준은 안 될 거고 또 공급은 많아지고 해가지고 2018년 3분기 한번 되돌려 볼래? 이 이야기 딱 나온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친구의 분석은 뭐냐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후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헐값을 받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2018년도 4분기부터 이듬해 19년도 암흑의 반도체 시절이 불과 3년 전에 있었습니다. 주가 관점에서 삼성전자 PR이 예 5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하이닉스만 보면 돼요. 바로 이때예요. 2018년 4분기부터 이듬해 19년도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한국 증시가 약했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불확실성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 그 전에 16년도 17년도에 반도체 초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호황이. 그래서 삼성전자가 연간 50조 벌고 할 때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슈퍼 사이클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내용 자체가 2018년도 한 여름부터 그 다음에 그 1년 정도가 갔었어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PR은 대부분 5배수 정도밖에 안 됐고 PBR이 1배수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도 그 묵은 생각이 빠져가지고 야 다시 그거 볼 거야. 이 내용이야.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 말이 인도 무슨 소리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때문에 D램 공급업체가 마진율이 50%가 되는데 굳이 재고를 왜 쌓아두겠냐.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2018년도 4분기나 2019년도 4분기처럼 다운 사이클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때도 당시 PBR 1배수 밑으로 거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바닥을 치고 내려가더라. 쉽게 말해서 앞으로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는
최소한 주가가 바닥을 면치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비중 줄이라. 바이에서 언더퍼폼. 그 목표가 내릴게. 이렇게 컨설이 빡친 거죠. 옛날에 재탕이에요.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입을 터냐 하면은 그래 놓고 2023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1년 개고생 시키고 그러니까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말까지는 반도체 경기가 찍어버렸고 그리고 나면 다시 올라간다. 뭔 개소리예요. 이 리포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얘네들 제가 아까 찾다 말았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예. 다시 한번 볼게요. 일을 꺼냈으니까 말은 끝내야 돼. 컨트롤 갈까요? 컨트리가 아니고 코리아로 가볼까요? 리서치 다시 갈게요. 그래서 제가 19년도에 일마들이 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갔어? 이게 검색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안 보이네 이거. 에휴, 요거는 제가 찾을 수가 없네. 분명히 있었는데. 예. 자, 이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CLS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게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지만 이게 미국으로 같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이닉스와 유사한 사업소를 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도 같이 눌러놨어요. 마치 그쵸? 같이 눌러놨는데 반도체가 실제적으로 올해 4분기가 정점이란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반도체 가격 자체가 뭐 계속 내려간다 그런 건 사실이었고 근데 조금 더 이제 여기를 또 그냥 홀리면 안 되는 거는 사실 약간 반응은 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뭐 영어 법을 한데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반도체 가격의 동향을 볼 수 있는 이제 글로벌 사이트인데 반도체 가격은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어떻게 스팟 프라이스라고 이야기하는 현물가가 있고 밑에 보면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하는 고정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정가 같은 경우는 매달 나오질 않고 이거 보면 어디 갔어요? 디램 이거 보면 디램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2H 뭔 소리야? 이때 6월달에 나왔던 거죠. 6월 30일 기준 업데이트가. 그래서 고정 거래 가격은 일단 정해져 있는데 고정 거래 가격은 나중에 현물 가격을 따라간다든지 현물 거래 가격은 고정 거래 가격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DDR4 4GB 256 같은 경우가 지난 이제 6월 고정가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이제 그 전 고정가보다 2% 정도 올랐었어요. 근데 고정가를 볼 필요가 없이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겨버렸냐면 아까 본 대로 CLS가 아예 뜬금이 없이 잘못 잡은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오늘 이 보면 early notice was announced 5시 5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이 스팟 프라이스가 보면 8월 11일 기준으로 8월 11일 GMT 18시 10분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DDR5 16기가가 2.6%, 뭐 DDR5 8기가 512메가가 1.6%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물 가격이.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거를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현물 가격하고 고정 거래 가격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정적으로 고정 가격도 또 내려가게 돼요. 이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다시 내려가게 돼요. 제가 갑자기 2달 만에 하는지 한 달 만한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시차를 두고 현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고정 거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CLS의 보고서를 완전 개무시하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현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보면 Watch DXI 현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충분히 4분기가 어렵지 않겠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발을 들 수 있는 거는 이 4분기 정점론이라든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오던 이야기고 가장 실수한 게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 앞으로에 대한 전망인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가 부진하다든지 수주가 없다든지 공급 물량이 많다든지. 근데 가격 결정에서 만약에 지금 이 CLS 같은 경우가 좀 부정적으로 본 거는 제가 보니까 수요 부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면 여기서 있겠죠. 아, 세트 업체들의 가격이 부진했다고 적어둔 거 있죠. 제가 아까. 예, 세트 업체들. 7월 달에 실제로 대만 세트 업체들의 가격이 부진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라는 게 보면 PC용 DRAM이 있을 거요. 그죠? 컴퓨터. 그 다음에 서버용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근데 PC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반도체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새학기 보통 4분기하고 제가 알기로는 1분기 정도가 비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4분기는 당연히 비수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PC랑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애들의 신학기와도 많이 매치돼요. 신학기. 그러니까 학기가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 같은 경우 우리는 3분기지만은 미국은 또 2분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4분기 같은 경우는 10월 10, 11인데 그때는 원래 비수기에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지금 4분기부터 내려간다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이 반도체 디램 가격의 사이클적인 걸 좀 무시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서브용 디램은 어차피 데이터 센터 이런 거는 계속 진행의 힘이라 봅니다. 저는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조금 배제했지 않나 싶어요. 실내로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PC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PC가 그렇다 그러면 뭘 하죠? PC도 사실 언택트와 상당히 높죠. 재택이 비지 높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폰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태블릿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뭐 애플 아이패드 마찬가지고 삼성 태블릿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고, 그래서 어쨌든 CLS의 의견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 일마들의 전형적인 습성이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걸핏하면 매도 리포트 써요. 외국계에는 왜 그러냐면 신나게 써요. 근데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물을 거야. 그리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국내 외국인들은 바보입니까? 아까 저한테 물으실 거예요. 아니 뭐 그럼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진짜 정말 하이닉스에 대해서 630만 주를 팔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1300만 주를 팝니까? 혹시 물어보신다면 자 거꾸로 생각합시다. IB들의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큰 회사의 투자 의견이 맞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매도 리포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매니저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나 패시브 매니저. 패시브 매니저라는 건 뭐냐 하면 지수를 추종하는 매니저. 패시브 매니저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뭐 버텨가지고 맞으면 영웅이 돼요? 아니야. 패시브 투자가들은, 패시브 매니저들은, 그러니까 패시브 매니저가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펀드가 패시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액티브가 있죠. 패시브. 패시브 약간 방어적이죠. 방어적. 그러니까 지수만 따라가면 돼. 얘는 무조건 얘는 앱솔루트 리턴이야. 절대수익이야.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부분이 패시브 애들이 무조건 비중을 가지고 맞춰놨는데 어쨌든 간에 맞고 틀림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일단 반응은 해요. 그리고 굳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가지고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 아웃퍼폼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패시버들은. 그럼 뭐로 가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시가총액 1위, 2위이기 때문에 코스피랑 똑같이 맞춰놔요. 그러니까 외국계 리포트에 민감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대신 그게 아닌 상태에서 만약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국 기준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중치를 조금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 SDI 가중치를 좀 높인다든지 셀트리온의 가중치를 좀 내린다든지 현대차와 기아차의 가중치를 좀 조정을 준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남들보다 1bp 싸움을 하는 게 패시브 펀더들이에요. 매니저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래서 봤어.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을 그래프로 봤더니 자 핑크 색깔이 이렇게 보면 더 안 보이겠죠. 하이닉스 하나 볼까요? 그래서 월봉으로 봤더니 도대체 이제 겹쳐놨어요. 여기서 겹쳐놨는데 이 파란색 점선을 잘 봐주세요.
18년도 이때는 실제 외국계 비율이 하이닉스 비중을 줄입니다. 이렇게 줄여요. 실제적으로 줄여요. 그쵸. 이렇게 비중이 보면 여기서 지금 이 주가 보지 말고 파란색 점선을 보면 돼. 여기서 여기까지 줄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연말에 팍 늘렸다가 추세적으로는 또 내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계의 어떤 그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올해도 한번 보십시오. 올해 하이닉스 주가가 연말에 8만원대 있다가 작년 연말에 15만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분율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1월달부터 비중을 줄이고 있었어요. 4월달부터. 기관은 연일 팔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기관 니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15만원 17만원 하면서 왜 파는 거야? 환장을 노리시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은 오늘 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지는 뭐냐면 외국계 정권사의 리포트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 조금 딴 이야기 해볼까? SDI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모 정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냈었어요. 근데 이게 매도 리포트라는 게 나오면은 일단 반응을 합니다. 근데 물론 삼성 SDI하고 하이닉스를 비교 분석하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도 리포트가 자체가 그들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겁니다. CLSA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가 됐던 골드만이 됐던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더딜 것이고 실제적으로 7월달부터 세트 업체들의 재고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생각보다 경제 회복이 더딘다든지 하다 보면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이 지금 다시 몇 개 분기 만에 매출 10조 원에 영업이익 3조 원대를 논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얘들이 패시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투자가들은 패시브 투자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이 나오면은 이렇게 비중을 줄여요. 안타깝죠. 그럼 주가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죠. 쟤들이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건 같지는 않고, 그렇죠? 어쨌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움직이는 주 세력은 누굽니까? 기관과 외국인이죠. 그렇죠? 근데 현 상태에서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신랄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또 하나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기관들이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그럼 예컨대 공매도를 많이 쳤을 겁니다. 최근 3일, 3, 4일 동안에. 저게 주말에 나온 거면 아마 한 3일 동안에 이빠이 때렸을 거예요. 오늘 추록 많이 때리고는 53만 주를 때렸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좀 세워드려야 되는데 반도체 경기는 일단 전 중립 의견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이전의 슈퍼사이클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겨울부터 내년 겨울까지는 그거의 답섭이니까 안 좋을 것이야를 분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좋아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실제적으로 과거 만약에 슈퍼사이클 이후에 외국인 지분율과 하이닉스 주가 궤적을 추적을 해보면 거의 동행성이 잘 안 잡힙니다. 오히려 주가가 내려갈 때 판 경우도 많았고 실제적으로 18년도 하반기부터 이때는 근데 18년도는 약간 무시해야 될 게 뭐냐면 18년도 8월달에 10월달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장이 박살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와는 별개로 오히려 거꾸로 그럼 반도체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을 뿐이지 하이닉스 주가가 이 당시에 외국인 지분 매도에 노출이 됐을 7만원대 당시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이거는 무시하고 왜? 미국이 그랬잖아. 트럼프가 하웨이 쪽으로 장비 반도체 못하게 막은 거 아니야. 그땐 다 안 좋았어. 마이크론도. 그런 거 놓고 보면 똑같은 그러는 거죠. 아까 봤을 대로 제가 무슨 대변인 낸 것 같아. 스팟 프라이스가 떨어진 건 오케이 인정. 어쨌든 간에 요새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죠. 갑자기 뭐 코로나가 좀 확산됐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라든지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라든지 어쨌든 스팟 프라이스가 된 건 인정. 그럼 스팟 프라이스가
디램 가격 스팟 프라이스가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간에 시차를 두고 컨트랙트 프라이스 고정 가격이 내려갈 것도 인정. 근데 너무 지나치게 4분기 정점론 4분기부터가 내년 1년 동안 암흑의 시기야. 지금이라도 다 팔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아무리 못해도 2조를 보는 연간 8조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7배 됩니까? 이것도 안 되면 싸도 너무 싼 거야. 아니 S&P 500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16배 17배인데 물론 주가라는 게 그런 건 있어요. 뭐 16배가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하고 안 할 수도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거예요. 유독 조금 과민하게 반응을 한 것 같다. 과민하게. 그래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오늘 잠깐 말이 조금 그러네.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기관들은 저렇게 매수 리포트 내면서 여전히 정말 보니까 전부 다 목표가 뭐 15만원 내놨는데 지들은 주식을 팔고 있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애널리스트의 목표 가격하고 또 다른 거죠. 펀드 매니저가 반응하는 거하고. 요컨대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스팟 프라이스의 어떤 하락세가 좀 멈춘다든지 아니면 또 거꾸로 이게 코로나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러스가 만약에 다시 확산되는, 왜냐하면 수요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지금 미국도 중국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 정점론까지 지금 매칭이 되다 보니까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복잡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대만 셋업체들의 수주가 조금씩 끊기는 상태에서 스팟 프라이스가 떨어지니까 아니나 다를게 때리는데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너무 최근에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특히나 이건 뭐, 이건 좀 심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 관점입니다. 일단 보유하셔야 됩니다. 네. 보유를 하셔야 돼. 그 누구도 제가 조금 이걸 하면서 겪어봤던 거는 반도체 매번 가을이 되면 나와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야. 지겨워. 제가 한 20년 동안 봐봤는데 꼭 보면 언제 나오냐면 1, 2월 달에 한번 나오고 1, 2월 달에 한번 나오고 9월 달, 10월 달 되면 반도체 고점론이 좀 가미가 돼요. 근데 그 재미난 거 혹시 아십니까? 희한하게 그때는 원래가 반도체 사이클이 1분기, 4분기 비수기 꼭 그때 뒷북치고 있어. 맞고 틀리면 문제를 떠나가지고 CLS의 매도 리포트나 아니면 여기에 반응한 매도 리포트는 어느 정도 오케이를 주기에는 그냥 현실에 대해서 조금 과민하게 해석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되고, 다른 한편으로 주가가 반응한 부분은 패시브 펀드에 대한 패시브 펀드들이 일정 부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회피자의 뭐 BM 맞추기 정도, 그 정도 해석을 했고,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갖고 있는 관점에서는 일단 보유해야 되다 보고, 2018년도 슈퍼사이클과 2021년도 이후의 슈퍼사이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 하이닉스와 지금의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이닉스도 낸드 쪽의 비중을 넓힌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어디에?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LSI 쪽의 비중을 넓힌다는 겁니다. 단 D램 하나만 놓고 이 모든 것을 스팟 프라이스 하나만 놓고, 물론 몇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역사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한 거는 CLS에 니들 실수한 거다. 이래서 내가 저기 이제 중국 조금 긴데요. 약간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만 30분짜리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주주님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운 주식 아니야. 장비주들은 얼마 안 빠졌을걸? 마치겠습니다.